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뭐 취임을 얼마 남겨두지 이제 않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변동을 좀 이제 요동을 좀 치고 있는 좀 그런 양상이 좀 보이고 있다. 예. 예, 최근에 뭐 한두 주 전 사이 서울 내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세로 돌아서고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강남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2배 커졌다. 대선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재건축 규제 완화였는데 보통의 경우 재건축이 이제 급등하면 시장이 과열되고 일반 아파트로 퍼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 뭔가 규제 완화로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그게 나타났어요. 예. 근데 실제로 보면 뭐 규제 완화 신호탄 쏘자 서울 재건축 들썩 호가가 천장을 뚫었다. 이 대표적인 게 삼풍 아파트. 30년 넘었지만 기존 용적률이 221%. 그래서 재건축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그러면서 물론 58평짜리지만 4월 달에 거래가 된 게 42억에 거래가 됐어요. 예. 그 전가가 작년 4월인데 34억. 1년 만이긴 하지만 이게 대선 이후에 체결이 됐어요. 1년 사이에 8억 정도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면 재건축이 막 압구정동 그래서 재건축이 들썩들썩 이런 모습들이 일부 보였어요. 예. 거기다가 서초동의 레미안 퍼스티지, 예. 반포자이 이 둘 다 사실은 2008년, 2009년 뭐 이때 이제 신축됐으니까 이제 일종의 기존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최근에 대선 이후에 물론 81평짜리긴 하지만 80억. 그다음에 반포자이 90평짜리 75억에 거래됐어요. 근데 이 고가 아파트 기준은 2년 만에 35억씩 이렇게 올랐어요. 그다음에 뭐 서너 달 전보다 6, 7억, 뭐 10억 뭐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특히 반포자이 90평 같은 경우 작년 10월에 61억에 거래됐던 게 70억. 물론 뭐 로얄동 이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거 좀 다르다. 고가 아파트인데 이게 다시 대선 끝나고 나서 작년 연말 이후로 좀 주춤했지 않습니까? 예. 다시 치고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다음에 나인원 한남. 이게 8개월 만에 15억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 특징을 보면 서초구 매물이 좀 약간 소강 상태. 예. 반포동 보면 매물이 아예 줄었어요. 그다음에 강남구도 보면 매물이 별로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요. 그다음에 압구정동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오히려 매물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심상치 않다 조짐이. 이게 보면 보통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재건축이 좀 과열되면 비강남 일반 아파트로 퍼져나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강남 뺀 서울 경기도 아파트 값이 뚝뚝 양극화 심화됐다. 예. 집값 양극화 심각 청라 동탄 최대 5억 들었다. 물론 로얄동 기준으로 하면 2, 3억이긴 하지만 예. 과거에 로얄동, 비로얄동으로 하면 5억까지 떨어진 데가 있는 네.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매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달 전 대선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천 무려 20%가 늘어났어요. 서울은 17%, 경기도 17.4%가 늘어났어요. 이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매물이 늘어났지? 매물이 늘어나는 건 뭡니까? 보통 가격이 하락하는 신호예요. 예. 그러면서 강남 같은 데는 강남 서초 매물이 줄고 기타 지역은 전반적으로 매물이 매물이 늘어나고 늘고, 예. 가격이 일부 조정받는. 그러니까 과거에 좀 보기 드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6달 전 대비를 해보죠. 6달 전도 작년 10월, 11월 이때 보면 사실은 가격이 좀 이제 침체되는 초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그때에 대비해서 인천은 무려 38%의 매물이 늘어났어요. 경기도 27.6%, 서울도 23%. 뭔가 좀 다른 그거예요. 6달 전과 비교해서 서울은 지역을 보면 강북, 금천, 성동.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남양주시에서 무려 75.9%. 그다음에 안양시 만안구 53.7%.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40% 부평, 서구, 미추홀구, 대전도 한 40% 늘어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지금 매물이 늘어나면서 호가에 절대 안 산다. 금리 아니면 거래가 안 된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냐에 대해서 많은 해설들이 있어요. 하나가 인수위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4월부터 1년 면제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6월 1일이 종부세 기산일이기 때문에 5월 달 정도에 거래를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다주택자들의 좀 매물이 급하죠. 늘어난 지금 날이야. 빨리 지금 팔아야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때문에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서울의 매물이 늘어나고 4월 초와 한 달 사이를 비교해 보면 송파, 양천 똘똘한 한 채들이 많은데요. 반면에 이제 용산, 강남, 서초는 안 늘어났어요. 그렇게 보면 반드시 똘똘한 한 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혹은 지금이 한번 팔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늘어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제 서울에서도 레미안, 기름, 센트피스 같은 경우 가격이 한
2억 3천까지 하던 게 한 11억대, 10억 6천까지 내려갔어요. 여기도 이제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건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 보면 GTX 등 호재가 많아가지고 많이 올랐던 아파트들, 청라, 의왕 이런 데가 3, 4억씩 뚝뚝 떨어져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동탄 또 한때 뭐 GTX 때문에 많이 올랐죠. GTX 때문에 최고가 14억 5천 갔던 게 최근 11억, 12억에 나와요. 2억 하락한 급매물.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매물수가 줄어들 때 집값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매물수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화성 같은 경우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가격이 조정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또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라 수자인 레이크블루 이거 많이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12월에 14억 4천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7억 5천. 물론 이게 로얄동과 비로얄동일 수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저가 매물이 거래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비싼 걸 안 사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매물 추이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청라 같은 경우도 매물이 이때가 집값이 급등기였어요. 이제 매물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천도 전반적으로 보면 매물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매물이 줄어들 때 작년에 인천이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던 때 아닙니까? 그때가 이제 매물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 때였는데 지금 반대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거 가격 조정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일산에서 집값 많이 올랐던 킨텍스 꿈의 그린 이거 보면 작년에 11월에 14억 7천까지 갔는데 13억 거의 뭐 한 2억 가까이 떨어진 매물들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자산신호도 작년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이게 작년 9억 8천까지 갔던 게 요즘 뭐 8억에도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들 지역의 가격이 이렇게 뭔가 떨어진 지역들이 뭐 급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매물 자체가 남양주시도 보면 엄청 늘어났어요. 김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강남,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강남하고 일부 지역 빼고는 매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천이 뭐 경기도의 제일 비싼 데 아닙니까?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광명시도 지금 뭐 1, 2억씩 막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매물의 증가라는 게 뭐냐? 매물의 증가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보면 작년 매물이 급감하면서 집값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다. 하락의 가능성을 갖다가 예견해 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재미있는 게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은 매물이 별로 아니라는 일산 동구 지금 신도시 재건축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매물이 약간 늘었지만 거의 전반적으로 일반적이에요. 성남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고가 아파트, 강남의 고가 아파트. 그다음에 재건축 호재가 있는 데는 매물도 안 늘고 가격도 강세가 유지되는데 그 외 지역들은 매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일부 조정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결국 우리가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전보 스텝. 그러니까 미 연준이 지금 0.5%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심리적으로 내가 이 집을 계속 사람들이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집을 계속 오른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금리 인상과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매물을 내놓는 게 당장 투매 현상은 아니고 이 정도 내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금 파는 게 더 나한테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중위소득 구매 가능 아파트가 2017년에 16.5%였는데 지금 2.7%. 내가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우리 금리 수준에 비해서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아주 우리가 소득도 양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아주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지만 가능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매물 수하고 한번 보시죠. 저금리 집값 폭등기 때 보면 매물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을 때예요. 2020년 6월부터 폭등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매물 급감이나 매물 급등 이것들은 하나의 어떤 전조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매물 증가와 가격 변동 이게 보면 세종이 2000년도에 집값이 제일 폭등했던 지 44% 올랐죠. 2020년이요? 2020년. 그다음에 21년에 7월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때 매물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때가 하락기였습니다. 지금 매물 증가 속도로 보면 세종만큼 지금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은 뭐 더 지금 가파르죠. 대구도 집값 많이 올랐죠. 2021년에.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그 매물이 이제 급감한 시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거예요. 인천도 이제 매물수 이제 아주 늘어났죠. 작년에 2021년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줄면서 집값이 폭등했죠. 그러다가 지금 조정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매도자 동향도 약간 4월 이게 좀 대선 이후에 서울 같은 경우 매수 우위로 좀
올라갔었어요. 매수 위주가 높아지다가 강북 같은 경우는 약간 정체, 강남도 뭐 정체 상태고 6대 강역시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단 뭐 금리 변수가 가장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 변수라는 게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 그다음에 6월 1일 종부세 부과일 이후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6월 1일이 지나버리면 팔아야 될 이유가 좀 줄어들어요. 예. 내년 좀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니까. 예, 예. 그다음에 뭐 또 하나가 뭐냐면 외부 충격이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디플레이서 인플레 시대로 그렇게 하면서 세계화의 붕괴, 우크라이나 사태, 개도국 41개국의 연쇄 디폴트 위기에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와 있어요. 이러면서 약간 우리가 단순하게 올해 뭐 어쨌든 집값이 오를 거야. 뭐 이런 어떤 낙관론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그때는 재건축 그것 때문에 강남과 분당, 일산 뭐 이렇게 해서 좀 가격이 강하게 리딩을 해주고 다른 부분들이 좀 쫓아가는 거 아니냐? 대출 규제 완화도 풀어주면서 뭐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약간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뭐 지금 딱 말씀하신 눈치 보기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매물의 증가를 그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약간 결과 전조 증상인지 아니면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물이 좀 나오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관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확실히 떨어진다라고 느끼면 사실은 거래를 할 텐데 지금은 던져보기 매물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값이 오를 때는 매물을 그렇죠. 회수하는데 그래서 보통 더 매물이 더 없어지고 없어지면서 막 가격이 예, 오르는데 그렇죠. 지금이 고점 아닌가 하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긴가민가 하면서 약간 매물들 던져놔요. 그래놓고 예. 좀 고가에 내놓는데 이게 고가에 내놓은 건 거래가 안 되고 금매물로 한 1억 뭐 어디 경기도나 지금 뭐 어디 보면 좀 많이 떨어진 데를 보면 2억 뭐 이렇게 저가 매물들이 나오는 건 또 이게 더 오를 거야라고 믿는 분들은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불확실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어찌 됐건 저찌 됐건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정책 중에서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지금 눈에 좀 보이는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해주겠다라는 건 오늘도 또 이제 뭐 그 얘기가 나왔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럼 되는가 보다 하는 어떤 확실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조금 오르고 매물도 이제 좀 안 나오는 이런 분위기. 반면에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지금 조금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좀 약간 심상치 않은. 근데 고가 아파트가 오르는 거는 일단 종부세가 일단 좀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보유세. 그런 수요들을 이제 종부세 때문에 약간 주저했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또 이제 부유층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회에 뭐 어쨌든 그 벤처 사업가라든지 아니면 뭐 일타 강사 이런 분들이 뭐 세금도 좀 줄어든다는데 뭐 좀 사볼까? 뭐 이런 식으로 대선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그 거래량은 많지 않아요. 강남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서초동이나 압구정동 이런 일부분에선 거래가 좀 이루어지면서 가격을 리딩을 하는데 그게 과거처럼 치고받으면서 막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이제 한 건 거래가 되는데 그게 뭐 한 1년 전에 비해서는 뭐 10억, 10억 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는 이거 엄청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게 과거처럼 그게 확산되는 그런 양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결론적으로 좀 보자면 5월 10일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6월 1일 이제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떤 흐름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그렇죠. 보이지 그렇게 되면 않을까. 이제 다주택자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예. 뭐 이제 매물을 다시 처리하고 나 보유할 거야. 뭐 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해야 되겠다. 예.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2배 가까이 오른 지역들도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집을 가지면 어떤 뭐 가령 무리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제 못 버티고 던지는 분들도 일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겠죠. 근데 아직은 뭔가 이제 오르는 거는 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그렇죠. 점점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일단 매물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이게 지금 저희가 그래프를 봤지만 쭉 이게 뭐 이렇게 막 내려가다 팍팍 올라가고 이렇게는 잘 아닌 것 같아요. 일정 정도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물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또 요동칠 수 있고 갑자기 금리가 뭐 안 오른다든지 그러면 지금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내가 뭐 팔 필요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여튼 하여간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결국 이제 지역적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 같다. 라는 건 이제 확실한 일단 하나의 트렌드인 거. 뭐냐면 이제 대세 상승계는 한 군데서 오르면 그냥 저기도 올라? 우리도 사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데는 오르는데 어떤 데는 떨어져요. 예. 이거는 뭔가 약세장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게 가다가 따라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여기는 오르는데 이쪽은 그게 아니야라는 식의 어떤 그러니까 조건들이 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하여간 뭐 양극화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것 같고 조금 더 하여간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